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박창환 정무부의사께서 강주 전남지역 대학 총장협의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회의 보고사항은 모니터 내용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행주원 사직위 건부터 의사일정 제9항 이보람 의원 사직위 건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표결에 앞서 사직서를 제출하신 의원님 중 6명의 의원께서 신상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신상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하는 회의 진행을 위해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행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장서궁 교육감님을 비롯한 전라남도 공직자 여러분, 천하 제1경 적벽의 고장 화순의 문행주 의원입니다. 저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화순 군수로 출마하고자 오늘 제11대 전남 도의원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8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전남 도의원으로 일하면서 더 넓고 더 큰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신 전남 도민과 지역 주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전남 도의원으로 일하게 된 것은 우리 지방의 다양한 산업과 문화를 두루 경험하고 저의 부족한 자질과 역량을 극복해 나가는 데 더없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저의 짧은 인식 능력과 세계관을 넓히고 역량을 키우는 데 중요한 과정이었을 뿐 아니라 민주적 소양을 연마하는 민주주의의 학습장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선후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정의 견제와 감시라는 이름으로 혹시 공직자 여러분께 누가 되거나 상처를 준 일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립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풍부한 자원과 우수한 인력을 갖춘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새로운 개발과 변화를 통해 더욱 풍요로운 고장으로 발전시켜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남 도의원으로 갈고 닦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잘 사는 전남과 화순군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볼까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저의 장도를 축하해 주시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맺은 저의 소중한 인연을 가슴에 새기고 항상 전남 도민의 무궁한 발전과 평화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행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복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전남도의회 고복규 부의장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힘들게 살아가시는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6월 1일 지방선거에 화순 군수로 출마하기에 도의원직을 사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순 군민의 덕분으로 제9대 도의원, 11대 도의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과중한 부의장을 시켜주셔서 열심히 해왔습니다. 잘해왔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서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도의원하면서 좀 보람 있었던 일 몇 가지 기억이 납니다. 전국 최초로 농어민수당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농산위원들이 1박 2일 동안 난상 토론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전남도 할 수 있다.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김한종 의장을 배출하면서 부산과 울산, 대구, 경남 각지를 의장단에서 함께 다녀와서 그 결과가 최초로 지역에서도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장이라는 김한종 의장을 배출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무수히 우리 시도 의장님들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자 인사권 독립, 보좌관제 공약 많이 걸었습니다마는 이번 김한종 의장협의회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분들이 고생해서 그 결과를 얻어낸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장서궁 교육감님께서 연속해서 매년 시도지사 평가, 교육감 평가에서 1위를 했던 것도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사퇴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화순군의 발전을 위해서 화순 군수 출마에 전념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많이 도와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복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광양 출신 이용재 의원입니다. 예, 먼저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원 생활 시작한 지가 12년이 됐습니다. 12년 동안 전라남도의 발전과 또 도민의 행복, 또 의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또 한 아쉬움이 남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의장으로도 만들어주고 또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또 장성훈 교육감님과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또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또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의원 생활하면서 혹시라도 조금 서운한 점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고의는 없었다. 또 도정의 발전과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중에 혹시라도 발생했다고 생각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들 저를 용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해자정리요 거자 필반이다. 또 언젠가는 어딘가에서 또 만날 수가 저는 있다고 만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의원 그만두더라도 우리 전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전남도민의 행복과 의회 발전 그리고 전라남도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서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성 출신 유성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장성군수 출마를 위해 도의원 역할을 마무리하고 사퇴하고자 합니다. 처음 의원 배지를 달고 설레는 마음으로 의회에 참석했던 날이 어제처럼 생생한데 사퇴를 위해 이 자리에 서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11대 도의원으로서 항상 마음속에 문견이정 현장 속에 답이 있다라는 신념 아래 도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 기후변화 시대의 전라남도 농업을 위한 아열대 농업 육성 등 그간의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전반기 교육위원이자 후반기 교육위원장으로서 의정활동을 잘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성원과 배려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도의원이라는 직함을 내려놓고 지역 주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자 합니다.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서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사무처 직원 여러분, 그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200만 도민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전라남도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남도민과 영암 군민 여러분, 영암 출신 우승입니다. 저는 다가오는 6일 지방선거에서 영암 군수 출마를 위해서 오늘 전남도의원으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4년 최연소 전남도의원으로 주민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주셨고 2018년에는 전남도의 최다 득표율로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뛰었고 일하는 전남도의회, 도민께 힘이 되는 전남도청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많은 도정 질문과 조례 대표 발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와 응원을 해주시고 또 전반기 교육위원장을 맡아서 학생 중심의 전남교육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학회와 당 그리고 시민단체부터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만은 지난해 말 우리 도청 공무원들께서 선정해 주신 베스트 의원은
지난 8년간 저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그 어떤 상보다도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곁눈질하지 않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영암 군민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제 저는 국회 보좌관과 전남 도의원으로 쌓아온 정치적 경험과 역량으로 고향 영암의 미래를 여는 길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 잊지 않고 뛰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소망하는 일을 꼭 이루시고 웃으면서 다시 만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우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회고장 영암 출신 이보람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남도의회 의원으로서 마지막 본회의 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큰 문제 없이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김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과 의회 사무처 직원님들,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장서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해온 지난 4년의 시간은 제 인생에 매우 값지고 소중한 시간들이었으며 저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켜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첫 단상에 올라 흑산공항 촉구 건의안에 대한 반대 발언을 하여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일,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에 여성 농민들을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며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찬반 토론을 치열하게 벌였던 일, 후반기 의장선거에 소수정당을 배제하는 것에 항의하며 상임위원장에 출마해서 민주당 의원님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일, 예산 심의를 하며 울그락불그락 서로의 주장들을 쏟아냈던 시간들, 이런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비록 갈등과 논쟁이 있었지만 결론이 난 이후에는 전체 도민들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셨던 의원님들 덕분에 지금은 즐거운 추억으로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갑작스런 도움 요청에도 싫은 내색 하나 없이 보좌해 주셨던 전문위원실과 6층 안내실 그리고 의회 사무처 직원님들의 배려는 제가 나름의 의정활동 성과를 내게 해준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절박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다 보니 때때로 불편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곁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지원해 주셨던 전남도청 모든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이제 저는 기초의원 8년, 광역의원 4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발판으로 더 큰 걸음을 걷고자 합니다. 그동안 도민들로부터 배운 많은 지혜와 깨달음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6월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실 김영록 지사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건승을 마음속 깊이 기원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보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 발언을 하신 우리 6분 의원님들 다 한번 이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이보람 의원, 예. 유성선, 예. 여러분 이분들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 예. 오늘 사직하시는 의원님들 앞날에 더 큰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5조 및 제89조에 따라 의원 사직의 건을 토론 없이
무기명 전자투표로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는 기명 전자투표 방식과 같이 먼저 채석 버튼을 누른 후 의원석 하단에 무기명 투표기를 사용하여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직 대상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표결에서 제척되고 의원 사직 의건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의원 자격이 상실되어 제적 의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행주 의원 사직 의건에 대한 모니터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 의원 45명 중 찬성 3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상철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해 모니터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39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복규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해 모니터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39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곽태수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해 모니터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4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용재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해 모니터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 의원 45명 중 찬성 40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유성수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해 모니터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 의원 43명 중 찬성 39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우승희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해 모니터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 의원 43명 중 찬성 39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박진권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해 모니터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 의원 43명 중 찬성 4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보람이 의원 사직 건에 대해 모니터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 의원 42명 중 찬성 38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정옥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소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곡성 출신 정옥림 의원입니다. 이번 제36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조례 규칙 재개정안 4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36번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637번 전라남도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안번호 제1638번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의안번호 제1639번 전라남도의회 모범 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입니다. 이상 4건의 조례 규칙안은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의회의 은사권 독립으로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야 할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1636번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근무시간 외에 공무원에게 당직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당직 근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37번 전라남도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전라남도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은 인사혁신처에서 정하는 지급 기준에 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38번 전라남도 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은 향후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전라남도 의회 사무처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639번 전라남도 의회 모범 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은 전라남도 의회 포상 조례에 따른 모범 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매년 3명 이내로 선발하고 수당 지급은 집행부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한 4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채택하였음을 감안하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4건을 이의가 없으면 제안 설명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남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렬 도지사님과 장석훈 교육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60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10번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민의 자기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재개발원의 도민교육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19번 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완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620번 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주민조례 청구권이 지방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주민조례 청구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21번 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곡성 구례 소방서 신설 및 순천 담양 소방서의 관할 구역 조정,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119 특수대응단을 직속 기관으로 변경하고 도립대학교 설치 근거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622번 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구급대 화재 조사관, 현장 지휘단 등 부족한 소방력을 현장 중심으로 정비 보강하고 도립대학교 학생 정원 및 학과 축소에 따라 전임 교원을 감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623번 도지사가 제출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 개정 규약안입니다. 이 규약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에 새로 편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17개 시도가 동일하게 조합의 규약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624번 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당선인을 보좌하여 도지사직 인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하는 인수위원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 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0항까지 7건을 의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 인재개발은 도민교육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8명 중 찬성 28명, 반대 0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지역 상생발전기금 조합 규약 일부 개정 규약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1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남도 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4명 중 찬성 33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남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남도 환경보건 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복실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록 지사님과 장석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흥이 시작되는 곳 맑은 물 푸른 숲 정남진 장 출신 김복실 의원입니다. 이번 제360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11번 여수 출신 강정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활용 촉진을 위한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 양성 평등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12번 목포 출신 조옥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여성장애인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34번 목포 출신 최성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사회서비스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자구와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입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35번 여수 출신 민병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환경교육진흥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환경교육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환경교육 기반 구축을 통한 전라남도의 환경 보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625번 전라남도 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탄소 중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26번 전라남도 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환경보건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건 정책 수립 건강 영향조사, 역학조사 등을 정하여 환경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과 토론 등을 거쳐 입법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6항까지 6건을 일가 없으면 심사 보관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남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남도 여성장애인 기본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남도 환경교육진흥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남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남도 환경보건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1명 중 찬성 30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남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강문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장성현 교육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 출신 강문성 의원입니다. 제360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한 건에 대해서 심사 결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번호 1613번 전라남도 문화예술 창작 공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공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과 도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남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전라남도 주택 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 소방위원회 박선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모두가 소중한 혁신 전남 교육을 위해 힘쓰시는 장서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수도의 메카 지붕 없는 미술관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이번 제36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14번 최무경 위원장께서 대표 발의하신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더 객관성 있고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615번 김길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주택의 중개 보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주택의 중개 보수 요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함에 따라 이 취지에 걸맞게 우리 도민들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고 합리적인 중개 보수 요율을 적용함으로써 도민들의 삶이 보다 더 나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29항까지 2건을 의의가 없으면 심사보고안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소구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소구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라남도 갯벌 보존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전라남도 기여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박정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개선마을 생태도시 담양 출신 박정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일 부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360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해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 출신 정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589번 전라남도 갯벌 보존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갯벌을 종합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갯벌 생태계 보존과 갯벌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게 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 출신 각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616번 전라남도 기여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기여인 확대 및 성공적 정착과 전문 경영인 양성을 위한 기여학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1항까지 2건을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전라남도 갯벌 보존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3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소권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라남도 기여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소권 28명 중 찬성 2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라남도 교육청 학생 불균형 채용 예방 및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전라남도 교육 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정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원을 품은 도시 생태수도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185만 전남도민의 행복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는 김영록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장서궁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60회 임시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 출신 윤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617번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채용 예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장기 학생들의 불균형 채용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출신 박선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618번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에서 유해물질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 출신 이강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631번 전라남도교육청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급 학교의 영어회화 전문 강사에 대한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1609번 전라남도 교육 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5항까지 4건을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관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2항 전라남도 교육청 학생 불균형 채용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소권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전라남도 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소구원 32명 중 찬성 31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전라남도 교육청 영어 회화 전문 강사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소구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전라남도 교육 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소구원 31명 중 찬성 30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무한 남악 신도시 오령지구 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개표 발의하신 나강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장서공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남학 신도시 오령지구 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구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본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남학 오령지구는 신도시 개발 이후 지역 내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고등학교 학생 수가 1,64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고등학교는 630명 정원에 남았고 단 한 곳으로 이곳에 지나가지 못한 1,000여 명의 학생들은 목포 등 인근 타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4년 7월 오령 2지구 입주가 시작이 되면 남학 오령지구 고등학생 수는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우리 학생들만 학교를 찾아 떠도는 신세에 처해 있습니다. 학교 결정 기준은 도시 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등학교의 경우 3개 근린 주거구역 단위, 공동주택 6,000세대 동시 분양을 기준으로 1개의 학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단일학군으로 운영되는 전라남도 전체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남학 오령지구 고등학교 신설에 대해 불가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남 지역은 각종 개발 사업으로 지속적인 학교 설립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과 노령화 등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 지역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남 지역 중소도시의 경우 학교 결정 기준 6,0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이 일시에 건립되기가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의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원칙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일 뿐입니다. 학교 신설, 설립 및 수급은 지역 여건의 변화나 인구 이동, 주민 연령층의 변화 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하는 결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중소도시에서 대규모 공동주택의 일시 건립이 어려운 실정을 반영하여 도시, 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고등학교 신설 요건을 3,000세대 정도로 하향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 시 대규모 공동주택이 개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학군 등의 제한 없이 학교 설립이 용이하도록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은 모든 지역에서 그 지역의 교육 환경에 맞게 적기에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학교 설립 기준 및 교육 구제를 완화하여 무안군 남학 오령지구의 고등학교 신설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강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무한 남학 신도시 오령지구 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의의가 없으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소권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꿀벌 피해 농가 경영안정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조광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일 부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인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성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남 출신 농산위원회 조광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644번 꿀벌 피해 경영 안정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꿀벌 집단 실종과 폐사 현상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양봉산업은 붕괴 직전에 놓였습니다. 전라남도 1831농가 24만 5천여 군을 대상으로 피해 조사한 결과 피해 규모는 1180농가 10만 9천여 군이며 이는 양봉농가의 꿀벌이 30여 마리 이상 사라지거나 폐사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 꿀벌의 집단 실종 및 폐사 원인을 농촌진흥청 등에서 파악한 결과 꿀벌 응애류, 마벌류에 의한 폐사와 기상기온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이라고 합니다. 현재 양봉농가들은 이상기후 변화에 따른 연이은 벌꿀 흉작, 꿀벌의 면역력 저하로 인하여 질병 발생 만연 등으로 농가 자체 노력만으로는 뒤처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농업재해대책법에서는 농업재해는 자연 현상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피해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피해는 농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가축재해보험에서는 질병 위험 보장에 부적병과 낭충봉화 부패병으로 인한 손해만 규정하고 있고 이상기온이나 응애류 등은 피해 보장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 보상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양봉농가는 꿀벌 집단 실종과 폐사로 인해 올해 벌꿀 농사를 포기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주요 농작물의 대부분의 수정을 꿀벌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 피해는 양분 산업뿐만 아니라 식물의 수정에도 영향을 미쳐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에 전라남도 의원 일동은 이번 꿀벌 집단 실종 및 폐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현실적인 가축재해 보험 피해 보장 내용 개선, 꿀벌 입식비 및 기자재 등을 국고로 지원하여 꿀벌 사육 농가들의 고통이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꿀벌 피해 농가 경영안정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실효성 있는 양파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혜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성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무안 출신 이혜자 의원입니다. 먼저 2년 넘게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전남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기하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서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 의원이 건의안을 발의하는 데 도움을 주신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의안번호 1645번 실효성 있는 양파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에는 코로나로 인한 집합 금지 조치와 등교 일수가 줄면서 식당과 학교 급식에서 양파 소비가 급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파 재고량이 급증했는데 올해 2월 가락시장 1일 평균 양파 반입량은 774톤으로 전년 대비 31%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양파 공급이 늘면서 양파 도매 가격은 바닥이 어딘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폭락했습니다. 올해 3월 21일 기준 양파 1kg 도매 가격은 359원이었습니다. 이는 작년 3월 22일 기준으로 82%, 평년 3월 중순 대비 63.3%나 하락한 가격입니다. 엎침대 겹친격으로 3월 말부터 제주와 전남에서 햇양파 출하를 앞두고 있어 도내 농민들은 생산비도 못 건질 것이라는 불안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양파 생산자 단체에서는 정부의 저장량 증가로 양파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하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를 이를 예면했고 심지어 올해 1월 정부 수급관리 메뉴로 하락 심각 단계인 1kg당 730원이 무너졌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매 가격이 410원까지 떨어진 2월 17일에야 작년 저장양파 2만 톤에 대한 출하 연기와 3월에 출하되는 제주 조색양파 44헥타르를 폐기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농민들이 요구한 저장양파 2만 톤에 대한 정부 수매와 폐기 처분, 조색양파 200헥타르 산지 폐기보다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특히나 평년 대비 조색양파 재배 면적이 112헥타르나 늘어난 상황에서 44헥타르 시장 격리로는 양파 가격 반등에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며 무안과 고흥에서 정성껏 기른 양파밭을 갈아엎고 정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점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조색양파 100헥타르에 대한 시장 격리를 실시한 것입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양파 수급 안정에 대한 의무를 지방정부가 도맡아야 하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양파 수급 안정 정책의 실수를 인정하고 장단기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양파 생산자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저장양파 2만 톤에 대한 수매 및 폐기하고 제주에서만 실시하기로 한 시장격리 조치를 전남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국회는 최저 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하며 정부는 생산자 스스로 수급 안전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만이 아닙니다. 농수산물 소비 감소로 최저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해 생계를 이어받는 농어민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는 농어민께 생계 또는 방역 지원금을 지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건의안을 발의할 취지를 10분 이해하시며 원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실효성 있는 양파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0명 중 찬성 29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대통령 집무실 절속 이전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강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과 김성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제양도시 여수 출신 이광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 말씀과 함께 제안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5월 10일까지 대통령 직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를 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치인이 공약을 지키는 것에 뭐라고 할 수 없지만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의 직무실을 면밀한 사전 검토와 협의 없이 번갯불에 콩고 먹듯 졸속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우리 전라남도 의회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리한 직무실 이전으로 인한 문제와 우려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이전에 대한 권한은 헌법으로 국군 통수권을 부여받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당선인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이전을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또한 인수위가 제시한 이전 비용 496억 원과 국방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이전 비용 5천억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이전 비용을 허술하게 추산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인수위원회는 국민의 의문을 해소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전 비용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갑작스러운 이전으로 인해 안보 공백과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대공 방어 체계는 청와대 중심으로 되어 있어 국방부보다 청와대가 훨씬 안전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방부로 직무실을 옮기면 방어 체계를 조정해야 하는데 아직 이러한 문제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대통령 직무실과 국방부가 지리적으로 근접하다면 북한 미사일 공격에 집중적인 표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대선과 정권 교체기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같은 안보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시기에 군사 안보를 강조하는 정당의 대통령 당선인이 스스로 안보 공백을 유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직무실을 옮기면서 발생할 주민, 재산권 침해, 교통체증, 집회, 시위로 인한 혼잡에 대한 대책이 부실합니다. 당선인과 서울시장은 이전으로 인한 용산지역 추가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이전 과정에서 보안 문제가 발생하면 새로운 규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국방부 주변과 대통령 관저 인근 한남도 도로는 지금도 출퇴근 시 교통체증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통령 호송 차량이 지나가거나 집회, 시위라도 발생한다면 이로 인한 교통체증과 혼잡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인수위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치인의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고 윤석열 정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국방부 합동 참모본부를 이전하는 것은 공약에도 없었고 국가안보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당선인이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하고 예산을 요구하면서 2달도 안 되는 시간에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장밋빛 미래만 제시하는 인수위에 200만 전남 도민의 우려를 전달해서 대통령 직무실 졸속 이전을 막아야 합니다. 이에 의원님들께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강 대통령 직무실 졸속 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원 28명 중 찬성 27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민병대 의원과 강정희 의원, 김경자 의원, 장세일 의원 4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 5분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민병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남도민과 김성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서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 출신 민병대 의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아동 돌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돌봄 사각지대를 책임져온 지역 아동센터의 공적 역할이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동 돌봄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전라남도의 실효적인 대책 마련과 조속한 이행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는 과거 80년대 자생적으로 운영되던 민간 공구방이 2004년 아동복지법에 따라 법제화된 아동복지 시설입니다. 법제화 이후 19년째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체험, 취약계층 아동보호 등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전라남도에는 390개소의 지역 아동센터가 운영 중이며 이용 아동의 수는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연간 약 9,400명에 달합니다. 인구 비례를 볼 때 이용 아동 수는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아동센터가 취약계층 아동 돌봄을 비롯해 우리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에도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는 매우 열악합니다. 비분권 시설인 지역 아동센터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프로그램비와 운영비로 사용하고 남은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책정하는 구조입니다. 인건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도의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 임금은 10년 넘게 일한 종사자나 갓 입사한 종사자나 모두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임금 체계를 개선하고자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허봉제를 도입하거나 허봉제에 준하는 임금을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시도별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 급여 비교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종사자 처우는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월 급여가 15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도와 비슷한 재정 자립도를 가진 강원도에 근무하는 종사자보다 월 평균 급여가 약 70만 원 이상 적습니다. 타 지자체와의 현격한 임금 격차로 동일 노동을 하는 우리 도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올해 호봉제 도입을 계획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는 임금 격차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근로 의지를 상실한 유능한 선생님들이 센터를 떠나고 있어 돌봄의 질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는 종사자들을 차별하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 아이들을 차별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영록 도지사님께 다음에 3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호봉제 또는 호봉제에 준하는 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두 번째, 30인 이상 시설의 종사자 인건비를 조속히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인 이상 시설은 종사자 3명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워 4대 보험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세 번째, 지난 20여 년간 현장에서 사회적 돌봄을 책임진 지역 아동센터가 국가와 도의 정책적 지원 아래 돌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가 인구정책에 사용하는 한 해 예산이 1,763억 원입니다. 돌봄 기반의 아동복지 시설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문제와 아주 맞닿은 중요한 시설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우리 도가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취약한 노동 환경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리면서 5분 말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병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성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서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세계적인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 출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강정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재해 안전보건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5일 2021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고 사망자는 828명,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대비 사고 사망자 수를 보여주는 사고 사망 만인율은 0.43입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사고 사망자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0% 이상 발생했고 이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이 83.4%에 달합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됐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해서 배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서 주목할 점은 전남의 사고 사망자는 49명, 사고 사망 만인율은 0.72로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다는 것입니다.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정책 추진은 더 이상 정부만의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사업장이 평균 2,896개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산업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또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시행해야 합니다.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중대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사고 사망 만인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현실에서 전남도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노동자 안전과 권리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4월 도정질문에서 노동권익센터가 동부와 서부에 운영되고 있는데 노동자들의 상담과 법률 지원을 위해 중부 출장소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고, 김용록 지사님께서는 올해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가 2020년 5월 시행돼 2년이 다 돼가고 있음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행 계획도 산업재해 안전보건센터 설치도 오리무중입니다. 산업재해 안전보건센터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로 작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영세사업장 밀집 지역이나 업종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산업재해 예방 교육과 홍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관련 정책 연구, 산업안전 컨설팅과 노동안전 지킴이 양성 등을 통해 일터에서 안전과 보건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록 도지사님, 앞서 지난해 우리나라 사고 사망자가 828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20년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2062명이나 됩니다. 산업재해로 요양한 노동자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일터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만큼 전남도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나아가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보다 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록 도지사님과 장서군 교육관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요롭고 살기 좋은 나비의 고장 한평 출신 김경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난산업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존과 육성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 출란의 연간 거래 규모가 2,500억 원 이상이고 전국적으로 약 50만 명 이상의 에란인들이 재배 유통에 종사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AT에서 제도권 경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출란은 전자경매 실시로 공정한 유통 질서가 확립되어 도시농업의 소득 장목으로 급부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남 한평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출란의 최대 분포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희귀, 변이종 등 다양한 종류 우수 명품이 많이 자생하고 발견되어 나는 성지로 불리고 있으며 매년 3월 올해로 17번째를 맞는 난 대제전이 열리며 한국 출란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나는 예로부터 사군자의 영역으로서 선비 문화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특정 집단과 특정 연령층만의 전유물이 아닌 10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배양하고 있다면 누구나 대화 상대가 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어 나의 매력은 취미의 영역을 뛰어넘어 문화의 장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를 반영하듯 전국적으로 총 36개의 출란 단체에서 3,5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 출란은 한 줄기에서 하나의 꽃만 핀다는 일경일화의 특징을 가진 개체로 수맥과 전자파를 차단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오래전부터 귀한 대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고가라는 세간의 인식 때문에 아예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세계적인 명화도 고가의 거래가 되듯이 깊은 야산에서도 발견되기 어려운 출란 명품은 화예품이든 여배품이든 그만큼 희귀성이 높고 우아한 자태까지 지녀 비싸다는 말이 무리는 아닙니다. 화예 산업이 농가의 부를 창출하고 특히 한국 춘난의 산업화 가능성이 주목받으면서 그동안 고가에 거래되거나 일부 애란인들 사이에서 그들만의 전유물처럼 식되어 왔던 온실 시각에서 벗어나 출란의 대중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 출란의 명품화를 위한 미래의 한국 난개를 책임질 신품종 발굴과 한국 출란 종자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세계 속으로 출란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명품으로 등록된 여러 품종들의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남도가 주도적으로 나서 한국 출란의 최대 자생지인 한평군의 여건을 활용해 나를 관상용이 아닌 특색 있는 산업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과감한 지원을 통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보존 육성해야 한국 출란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나는 세계적으로 약 2만 5천여 종이 있으며 우리나라 자생종은 84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국의 나는 수년 동안 남획과 불법 채집으로 인하여 감상의 가치를 지닌 난을 이제 자생지에서도 찾기가 쉽지 않아 앞으로는 채집된 희귀종을 번식 보존시키는 일이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남도가 남문화 저변 확대와 농업의 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남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영광 출신 장세일 의원입니다. 우리 도 영광군 홍농읍에 위치한 한빛 원전은 1986년 첫 사급 원전을 시작으로 한빛 제1발전소 등 3개의 원자력 발전소에 총 6기의 발전기가 있고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인 한빛 솔라파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원전 중 유일하게 서해안에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동해안에 있습니다. 서해안은 동해안과 달리 평야가 많아 방사능을 막아줄 방어막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영광의 해안은 서해안에서 드물게 산악 지형이 많아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전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3월 4일 한빛원전 광역 방사능 방제센터 건립 우선 협상 대상자로 부안군을 선정했습니다.
광역방재센터는 방사능 유출 등 원전 사고로 기존 영광 군서 방재센터 기능이 상실된 경우 신속히 이동해 사고 수습과 대응을 총괄하는 지본부입니다. 광역방재센터는 국비 100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재염실, 상황실, 회의실 등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원안위에서 부지 선정 위탁을 받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영광 한빛 원전으로부터 30에서 35km 이내 부지를 대상으로 후보지를 공모했으며 우리 도에서는 한평 해보면을, 전북에서는 부안군, 진서면과 줄포면, 정읍 등 총 3곳 후보지로 제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평가 결과 전북, 부안군, 줄포면에 있는 군유지를 제시하며 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군수까지 유치전에 나서면서 최종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향기성이라는 사사성어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남이 애써서 이룬 성과를 누린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꼴입니다. 우리 도와 영광군은 원전 가동 이후 원배수 피해 등 각종 사건 사고에 시달려 왔으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랐습니다. 전북 부안군이 선정된 배경에는 한평군 후보지와 달리 후보지 전체가 군유지라서 사업 추진 효율성이 높다는 이유였다 합니다. 불과 20년 전 원전 핵 폐기장 설치를 그토록 반대하고 무산시켰던 지역에 단지 후보지가 군유지라는 이유로 광역방재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공정과 상식입니까? 삼척동자도 이러한 판단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 당사자를 제쳐두고 어떻게 다른 지자체와 협상을 할 수 있습니까? 영광 군서 방재센터의 한평 해보는 17km, 부안은 44km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원전 사고 시 기존 방재센터와 이동성, 관할 지자체인 전남도와 영광군 등 지원 용이성이 어디가 높겠습니까? 원전이 소재한 전남보다 전북에 지휘센터가 설치된다면 효과적인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영광 군민들의 대피 장소와 정반대 방향에 지휘본부를 둔다는 것은 다수 주민들의 안전보다 토지 보상 등 예산과 건립 편의성에 따른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이에 전남도에서는 원전 인근에 위치한 영광 한평 주민들의 안전에 중점을 둔 새 기준에 의해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전라남도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제가 이마다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사내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